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지영입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감기에 걸리거나 아픈 곳도 없는데 지난 몇 년간 마치 도둑이 기력을 몽땅 훔쳐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예전만큼 활력이 넘치지도 않고 때로는 배우자와의 잠자리에서조차 힘이 붙이면서 자신감마저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요. 대체 여러분의 활력을 조용히 갉아먹는 이 도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 박지영 의사가 그 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건 정말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아주 많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70대이신 김 선생님이라는 한 남성 환자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주 유쾌한 어르신이셨죠.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항상 기운찬 목소리로 제게 인사를 건네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가 끝날 무렵 조금 멋쩍은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부터 혼자서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50년 넘게 그 습관을 유지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몸에서 뭔가 이상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딱히 아픈 곳도 없고 함부로 약을 먹지도 않는데 기력과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도 깊은 상담 끝에 우리는 김 선생님의 삶의 질을 조용히 떨어뜨린 원인이 바로 그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점은 문제의 본질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적절한 자위 행위는 건강에 이롭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자신의 자위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심혈관 건강이나 전립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좋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능력마저 점차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남성의 몸은 수십 년간 달려온 클래식 자동차와 같습니다. 훨씬 더 세심한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죠. 젊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습관들이 나이에 맞춰 조절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 박지영 의사는 중년 및 노년 남성들이 스스로 해결할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7가지 실수를 밝히고 이러한 실수들이 여러분의 기력, 남성 기능,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제때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실수는 성인 영상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이 실수는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뇌와 몸이 쾌감에 반응하는 방식을 조용히 바꾸어 놓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60대 혹은 70대 초반의 환자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저와 세상 사이에 불투명한 유리가 한 겹 낀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저는 대부분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성인 영상물은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그러면 거의 매번 그분들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평범한 습관이 자신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기 60세가 넘으면 쾌감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은 제 젊었을 때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빠르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는 것은 마치 고농축 시럽을 양동이째 뇌에 직접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매주 이런 식으로 뇌를 자극하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최악의 방식으로 적응하게 됩니다. 바로 무뎌지는 것이죠. 이는 한때 여러분이 즐겼던 파트너와의 진정한 포옹이나 자연스러운 스킨십 같은 교감에서 오는 불꽃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만큼 느낌이 좋지 않고 몸의 반응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생리적인 기능은 여전히 건강할지라도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진정한 감정을 경험하는 능력은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더 슬픈 사실은 많은 노년 남성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늙어서 반응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탓이 아니라 과도한 자극 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인지하고 뇌의 반응 메커니즘을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이 무감각함은 몇 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친밀한 관계에서 느끼는 감각과 만족감이 줄었다고 생각된다면 이 실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숨겨진 주범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실수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만성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언뜻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 매우 편리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많은 중년 및 노년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화장실이 자신에게 단순한 용변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쑥스럽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문을 잠글 수 있어 안전함을 느끼며 온전히 긴장을 풀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기에 앉아 있는 자세, 특히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우리 몸에 상상 이상의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원활한 혈류는 남성 기능 전립선 건강, 심지어 오르가슴 후 신체 회복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은 무의식적으로 구부정하게 웅크리게 되고 골반강 전체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자세는 우리의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골반저근을 극도로 긴장시켜 나이 들어가는 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손상을 입힙니다. 저는 제 진료 경험을 통해 이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보아왔습니다. 60대, 70대의 많은 남성들이 소변이 찔끔거리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방광이 시원하게 비워지지 않는 느낌 혹은 사타구니에 형언할 수 없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성가신 증상들을 이 은밀한 습관과 전혀 연관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검사 결과를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 결과를 추적해온 저는 책임감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무해해 보이는 자세가 일련의 느린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잠자리부터 배뇨 기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점차 악화될 것입니다. 사실 해결책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오직 여러분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런 습관이 있다면 환경을 바꿔보세요. 서거나 편안하게 눕는 자세를 시도해보세요. 골반강에 숨 쉴 공간을 주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전립선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풀어달라고 조용히 애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빨리 끝내려는 조급함입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관찰하는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삶의 압박감 체면 문제 혹은 단순히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몸에 밴 수십 년의 습관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자위행위를 느긋하게 즐겨야 할 과정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나 생리적 욕구 해소로 여기곤 합니다. 문제는 60세가 넘으면 여러분의 몸이 그런 압박감 속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몇 환자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박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끝내려고 할 때 여러분은 사실 자신의 모든 신경계를 고도로 긴장된 전투 준비 태세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심박수는 과도하게 빨라지고 혈관은 수축하며 몸은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처럼 사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오르가슴에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몸은 진정으로 만족하거나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활력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허무함과 피로감일 때가 많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런 조급한 방식이 여러분의 몸에 쾌감이란 덧없고 피상적이며 감정이 배제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서서히 학습시킨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하고 흥분 상태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심지어 파트너와의 잠자리에 대한 흥미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급한 습관이 단 몇 분의 해소감보다 훨씬 더 소중한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를 조용히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주어 느끼려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깊고 만족스러운 충만감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잠시 멈추세요. 이것은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결승선은 없고 오직 여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를 방치해 왔습니다. 이 숨겨진 시스템은 발기 강직도부터 소변 조절 능력까지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성건강의 모든 측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골반저근의 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생 골반저근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 하나이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해먹은 골반강 바닥에 매달려 방광, 전립선 직장을 단단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발기 오르가슴부터 소변 조절까지 모든 것을 제어하는 마쿠의 총사령관인 셈이죠. 만약 이 근육군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거나 방치되면 관련된 모든 기능이 조용하지만 심각하게 손상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골반저근을 단련하지 않은 채 자위를 하거나 더 나쁘게는 무의식적으로 복부 근육을 수축시키면 전립선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이를 지지해야 할 근육을 약화시키는 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소변 실금 ben뇨 후 잔뇨감 발기 기능 저하, 그리고 덜 만족스러운 오르가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조용히 축적되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잠자고 있는 근육들을 쉽게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겔 운동을 연습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변이나 대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부드럽고 의식적으로 수축시켜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점차 인식 능력과 힘이 증가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간단한 습관은 생리적 기능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너무 작거나 너무 드문 빈도입니다. 이것은 많은 중년 및 노년 남성들을 매우 망설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자주 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또 다른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아 기능이 퇴화한 것은 아닌지 남몰래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수치심 혼란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념 속에서 60세가 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외롭고 불확실한 길을 걷게 됩니다. 제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양극단 모두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지루함이나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문제 때문에 너무 자주 자위를 한다면 몸은 종종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기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전립선 부위가 뻐근하고 불편하며 오르가슴 후 회복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위가 욕구 없는 습관이 될 때 그것은 신경계를 무디게 만들고 여러분의 정기 징치를 계속해서 고갈시킨다는 점입니다. 반대편 극단에는 자위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선택한 남성들이 있습니다. 특정 약물의 부작용, 개인적인 건강 문제, 종교적인 죄책감, 혹은 단순히 이 나이에 뭘 하는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몸이 정교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가동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르가슴에 이르지 않더라도 규칙적인 성적 자극은
생식기로의 혈류를 유지하고 말초신경을 활성화하며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기능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관련 조직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욕망은 점차 사라지며 자기 몸과의 정서적 연결의 문은 조용히 닫혀버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완벽한 숫자는 없지만 60세 이상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제 제안은 일주일에 리회를 참고 기준으로 삼아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매번 인식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과 정성을 다해 이 빈도를 지키면 보통 과도한 소모 없이 몸이 좋은 순환을 유지하고 호르몬 시스템의 균형을 회복하며 전체 시스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핵심은 경직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여러분의 몸은 더 미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필요를 조용히 알려줄 것이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저 박지영 의사의 이야기가 어떤 깨달음이나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핵심 사항들을 잘 듣고 계신다는 의미로 아래 댓글창에 숫자의 20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논의할 흔한 실수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서서히 자신의 말초신경을 손상시키고 남성성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6번째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저질러 본 경험이 있는 실수, 바로 과도한 압박이나 힘입니다. 이것은 제가 중년 및 노년 남성들에게서 보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간과하기 쉬운 치명적인 손상입니다. 저는 좌절감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 이젠 예전 같은 강한 느낌이 없어요. 혹은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힘을 줘야만 그 느낌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이 말들 뒤에는 종종 그들이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조용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자위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너무 꽉 쥐거나 너무 세게 누르는 습관 말입니다. 저도 압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민감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강한 힘과 더 큰 마찰을 이용해 젊었을 때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여러분의 몸은 사실 정반대의 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힘은 민감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파괴할 뿐입니다. 음경의 신경은 극도로 연약하고 섬세하며 특히 60대나 70대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수년에 걸쳐 과도한 마찰 쥐어짜기 혹은 특정 물체나 표면에 의존하여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실제 물리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손상은 피가 나는 큰 상처가 아니라 미세한 조직의 찢어진 혈관의 탄력성 상실, 심지어 피하 조직의 작은 흉터 같은 것들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섬유화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발기 시 부자연스러운 만곡이 생기거나 혈류가 감소하거나 흥분 시 불편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소리 없는 도둑과 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여러분의 건강을 훔쳐갑니다. 마침내 무언가 달라졌음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남성이 쾌감을 얻기 위해 애써야만 한다고 느낄 때 그는 사실 쾌감의 본질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전체 과정이 편안한 즐거움이 아닌 힘겨운 투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방식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이 이완하고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항상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십 년간 여러분과 함께 싸워왔고 부드럽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에 대해 훗날의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실수는 과정 속에서 정서적 연결과 의도의 부재입니다. 모든 실수 중에서 이 실수는 감지하기 가장 어렵지만 종종 가장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오래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심지어 어디서 하는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 행위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중년 및 노년 남성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위 행위를 기계적인 일상 공허하고 의미 없는 행위로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조용한 배출구 혹은 의식도, 감정도, 목적도 없는 그저 그런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의 많은 남성들과 대화해 보았고 그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전과 느낌이 달라요. 혹은 가끔은 내가 왜 아직도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연결이 없는 것이죠. 현재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따뜻한 감정이 결여된 이 정서적 단절은 정신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자위 행위가 감정과 완전히 분리될 때 신경계는 쾌감에 대한 무감각한 기대를 갖도록 훈련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오르가슴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뇌와 몸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동일한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쾌감과 유대감을 가져다주는 옥시토신도 동기를 부여하는 도파민도 얻지 못할 겁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해소와 그에 따르는 허무함,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경험에 대한 희미한 기억뿐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행복은 반드시 혼자서 조용히 아무런 즐거움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정적인 관념을 계속해서 강화시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있는 순간이라도 그 행위를 의미 있고 집중적이며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이 아니라 감사함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이고 여전히 느낄 수 있으며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방금 여러분은 중년 및 노년 남성들이 자위를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7가지 실수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러한 실수들은 게으름이나 무지 때문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우리가 형성해온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젊었을 때 효과가 있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은 확실히 느려졌고 전립선은 이전보다 더 민감해졌으며 신경계는 더 이상 과거에 거칠거나 방치된 대우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이 인생의 단계에서 단지 육체적인 감각 이상의 것, 더 깊은 의미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위안과 편안함, 심지어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는 아무런 수치스럽거나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단절될 때, 서두를 때, 자신을 너무 거칠게 다룰 때, 그리고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 항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길 때 발생합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지고 반응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말입니다. 30대 때와는 완전히 다르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잘 관리된 클래식 자동차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르게 다루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면에서 더욱 소중해지죠.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더 부드럽고 더 집중하세요. 몸의 미묘한 변화를 다시 느끼는 법을 배우세요. 습관을 의도로 바꾸세요. 수치심을 호기심으로 바꾸세요. 결과만을 좇는 것을 멈추고 전체 과정의 느낌을 존중하고 즐기기 시작하세요. 심호흡을 하고 잠시 멈추세요.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연결이 여전히 여러분의 몸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수많은 남성들이 노화를 끝이 아닌 삶의 전환으로 바라봄으로써 건강과 친밀감, 그리고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를 누릴 자격이 있고 다시 자신을 느낄 자격이 있으며 삶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서 인식과 힘, 그리고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단지 실수를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조용하고 꾸준한 힘을 재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가서 부드럽게 실천에 옮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먼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음의 흥미진진한 인생 단계로 어떻게 보살핌과 지혜,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선택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 박지영 의사에게 오늘 콘텐츠가 유익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 댓글창에 도움됐어요 라고 간단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피드백은 제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